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 교육 세 번째 썰. 영어 다른 과목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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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문을 열었죠? 저는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다지입니다. 오늘 한 명이 빠졌네요. 장블랑 씨가 팥빵을 구우러 갔나 봐요. 제 빵이 급하다며. 오늘 아침에 긴급 연락이 왔어요. 단체 주문 들어왔나 봐요. 그거 아시죠? 호빵맨 머리 갈아 끼우는 거. 그거 혹시 보셨어요? 호빵맨? 그거 언제죠? 빵맨이에요? 호빵맨이 지금 남들한테 머리를 나눠주고 나면 머리를 갈아 끼우거든요. 장블랑이 자기 머리를 너무 많이 썼나 보다. 3월 동안. 그래서 머리 갈아 끼우러 갔네요. 팥빵 그렇죠? 구우러 갔네요. 우리가 원래 3월이 또 마의 달이잖아요. 정말 3월만 지나면 모두를 다 골골대죠. 우리 노다지 씨도 오늘 골골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방전됐어요. 컨디션 안 좋은데도 참여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훌륭하다, 그치? 훌륭하다. 이거 내 건데. 훌륭하다. MC 소리. 훌륭하다.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또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다른 과목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가요?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만약에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단어를 읽기도 어렵고, 단어를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스쿨 이 정도 조금 아는데, 근데 다른 단어 봤더니, 난 못 읽겠어. 이런 정도다 하면은, 시험 기간이 몇 주 안 남았을 때 영어를 공부하겠어요? 다른 과목을 공부하겠어요? 저라면 저는 그래도 영어보다는 국사나 아니면 생물 같은 게 조금 극복하기가 좀 더 쉬워서 그런 암기 과목을 먼저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는 사실 수학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뒤쳐져 있으면은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고 영어도 우리가 시험 봐야 하는 진도에서 내가 너무 늦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포기를 좀 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수를 좀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국사, 가정, 저 가정 공부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정. 가정 공부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엔 기술 가정인데 기술점 가정. 그렇죠. 그때 저 닭 종류를 막 싹 외웠어요. 동물 닭이요? 교육 과정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닭 나온 적 없었어요? 교과서의 차이인가? 닭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되게 샅샅이 나와서 나 그거를 샅샅이 다 외웠었어요. 닭 종류를. 오골개? 오골개는 너무 무식하다. 어디 가서 오골개. 암탉, 수탉? 닭도 막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가정은 조금 단시간에 바싹 해가지고서 점수를 잘 받았는데 영어랑 수학은 전날 밤을 새도 사실은 점수를 맞기는 어렵죠. 맞아요. 아무리 내신이라서 범위가 정해져 있고 내가 거기서 해야 될 거를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다고 해도 시간 대비 그 시간 투자 대비는 사실 점수가 조금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특히 막 벼락치기 할 때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은 내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다. 이게 영어는 이 페이지를 본다고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암기 과목은 이 페이지 보면 여기서 주관식 하나 나오면 하나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는 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극복을 할 수 없고 결국 빨리 못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빨리 못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되게 그런 것도 있었죠. 영어를 그러면은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어를 배운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되게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억나나요? TE 인증제? 지난번에도 TE. 얘기했었는데 TE가 뭐죠? 풀어서 얘기해볼까요? TE는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인데요. 제가 TE 인증을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TE에 상당히 빠졌던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도 영어를 많이 듣고 영어를 많이 쓰면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하에 TE를 하는 거라서
저는 좀 오바해가지고 한동안은 수업하는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멋있다. 그 영어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모든 걸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오픈 더 북부터 시작해서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려면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죠. 원어민 네. 수준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들이 아닌데. 그렇게 바라시는 원어민 수준? 어머니, 우리 엄마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막 화낼 때도 영어로 하고, 그리고 급식 지도할 때 있잖아요. 예를 그때 들면 뭐 한번 해봐요. Everyone stand in line, 이런 거. 새치기 하면 don't cut in line, you should go the end of the line, 이렇게 막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애들은 되게 재밌었겠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 남아공 사람이야.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그 친구가 몇 년이 지나서까지 선생님 비밀 저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기간 사기도 치고 그쵸. 그리고 결국 많이 듣고, 많이 써보고, 많이 말해봐야 한다. 이게 진짜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때 원어민 교사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들이 다 이렇게 배치되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많이 사실은 없기는 한데, 한때 영어 교육에 또 우리나라도 돈을 또 쳐발랐죠. 사실은. 그래서. 영어 교육하려면 돈이 좀 맞아요. 돈을 엄청 쳐발랐죠. 사실 그 원어민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되게 많았는데. 그쵸?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기본 과정에서 시작된 건데, 그 기본 과정이 많이 들어야지. 아까 말했듯이 많이 말해야지. 그리고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또 뭐 있죠? 포스킬 중에? 많이 써야지. 많이 써야지 영어를 잘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TE라든지 혹은 원어민 교사 채용 이런 게 사실은 다 시작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이론적 근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누구죠? 유명하신 분? 크라신이요. 크라신이라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학자세요, 사실은. 영어 교육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름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학자가 아닐까. 맞아요. 이름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 사람이죠, 그렇죠? 크라신이 뭐라고 주장했었죠? 크라신이 acquisition이랑 learning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comprehensible input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comprehensive input부터 얘기할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comprehensive input부터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단 T도 하고 원어민도 이렇게 고용을 했던 것이 영어를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영어를 우리가 많이 노출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이 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어린이들은 영어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출이 많아야지만 영어가 잘 되는 건데 근데 노출이 많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냐. 우리가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CNN 켜놓고 있으면 하루 종일 보면 영어 느는 건가. 이런 물음에서 조금 나보다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런 인풋이 있으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하는 게 comprehensible, 이해 가능한 인풋이었던 것 같아요. 인풋이 뭐냐면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인풋은 그냥 언어에 노출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언어 자극 이런 거를 이제 언어 입력이라고 하죠. 인풋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해 가능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자극이 주변에 많으면 우리가 언어 학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이제 크라신이 comprehensible input이 있으면은 언어의 습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우리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인풋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인풋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들리는 영어 소리. 주변에서 들리는 영어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보이는 영어 간판들이라든지 사실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EFL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나가보면은 우리가 간판 이런 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사실은 되게 많지만 실제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나 말할 수 있는 기회나 쓸 수 있는 기회는 되게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ESL 상황이 될 텐데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그런 인풋은 더욱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크라셴의 그 이론을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서 T나 원어민 교사 채용 이런 걸 했던 이유는 주변에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언어를 말하고 쓰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적 환경에서라도 어떤 언어 자극을 많이 주자 이런 주장에서 사실은 T 인증제라든지 원어민 교사 채용 이제 이런 걸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야지 결국은 단지 언어를 몇 개 배우는 거를 넘어서서 애들이 언어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잘 말하고 사용한다는 말이 다 모든 건 포함되어 있지만 잘 말하고 그리고 쓰고 읽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T랑 원어민이 comprehensible input이었나 이런 거는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터랙션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얘기는 했겠지만 가령 제가 똑같은 영어를 좀 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썼더라면 그리고 제가 심지어 가르쳤던 같은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실력이 아니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못 알아들었다면 그 학생들은 제가 한 말이 이해 가능한 인풋이 아니라 이해 불가능한 인풋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게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죠. 그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고 T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 가능한 그 말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 아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시들어지잖아요. 원어민 교사들은 더 그런 감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쵸. 알아듣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좀 제가 많이 회의적이었던 거는 뭐 단어 같은 경우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단어 정도는 한국말로 틱 알려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그걸 또 한참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시간 낭비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T랑 원어민도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도입한 게. 근데 실제로 이 크라셴이 한때 지금도 무척 그 영향력 있는 학자지만 이제 이분의 그 이론에 따라서 프랑스래 캐나다에서 이제 거기는 프랑스가 제2 언어잖아요. 프랑스어가. 그래서 이제 이머전 프로그램 이런 거를 시행을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런 T뿐만 아니라 이멀전을 뭐 영어로 몰입식 교육을 하자, 심지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막 오피셜 랭귀지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멀전 프로그램이 사실은 영어로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과학도 영어로 배우고, 뭐 사회도 영어로 배우고, 도덕도 영어로 이제 배우고. 그때 사람들이 막 그럼 국어도 영어로 배워? 막 이러면서 맞아. 역사도 영어로 배워. 배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캐나다에서의 그 이머전 프로그램이 효과가 어땠냐면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 과목 내용에 대해서 배운 것도 되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얘들이 그 사용하는 언어를 봤더니 언어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크라셴의 그 이론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틀린 거 고쳐주지 말자. 우리가 어린애들이 말 떠듬떠듬하고 이럴 때 엄마가 하나둘씩 다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엄마 빠빠 줘 이런다고 해서 엄마 밥 줘 라고 말해. 라고 고쳐주지 않잖아요. 너무 무섭다. 엄마 우유 주세요 라고 라고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쳐주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크라셴 그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 고쳐줬죠. 그랬더니 애들이 그 배우는 것도 사실은 엉망인데 언어도 되게 엉망이었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비판점이 엄청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근데 크라셴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은 게 되게 재밌었던 일이 크라셴은 되게 학자로서 인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테솔 쿼털리라고 저희가 많이 읽는 저널에도 소개가 많이 됐는데 똑같은 저널에 파인만이라는 다른 학자가 크라셴을 깐 거예요. 크라셴이 깠어요. 딱 깠어.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93년도 일이에요. 뭐 대전에서 엑스포 할 때, 그때. 대전에서 엑스포 할 때? 대전 출신이세요? 중요한 행사거든요. 우리나라의 길이 남을 중요한 행사고 꿈돌이 모르세요? 그리고 그때 93년도에 이제 테슬 쿼털리에서 파인만이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뭐 가르치니까 되던데? 근데 이제 파인만이 자기가 조건으로 건 거는
학습자가 준비됐을 때, 이제 얘가 요 정도 레벨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니까 되던데?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같은 호에 크래신이 그거를 이제 파이만이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 있다가 열받으니까 이제 실린 건데, 뭐 내가 보니까 그닥 그렇지도 않다고 하면서 실험을 세세하게 까요. 그러면서 맨날 there is만 엄청 알려주고, there is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그게 뭐 자연스러운 학습이 된 거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판점도 있고, 그리고 크라신은 또 다시 절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크라신을 많이 들여왔었잖아요. 근데 크라신을 학회에서 만난 분이 있다고. 저희가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그 문법 전공하신 그 양현국 교수님께서 크라신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은 이 크라신 이론을 되게 장기간 동안 맹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인풋이 중요하냐. 전 이거에 되게 깊게 공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길러지는 거냐, 제가 손 들고 얘기했죠. 인풋이 많아야 합니다. 배운 거. 그 대학원 수업 시간에.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인풋이 많아야 합니다. 얘기했더니 교수님께서 핏이 부수시더니 자기가 크라시안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 자기 이론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했다며. 본인이 크라시안 본인이 본인이 한국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내 이론 받아들여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론을 받아들일 때도 잘 받아들여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크러쉬는 왠지 이렇게 EFL 한국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만드는 이거는 아니죠. 아니니까. 정말 미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런 영어 교육의 결국 시작점이 결국은 다 그 본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그 이민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2 언어 습득이라는 그 이론이 발전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 같은 거는 애시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론이 좋은가 보다. 그럼 우리도 써야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차용해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모든 이론이 또 다 말이 안 되고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ESL 이론을 EFL에 미국에서 미국 뭐 영어 가르칠 때 쓰던 이론을 그대로 또 갖고 와서 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정책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한동안 크래시는 엄청 맹신했잖아요. 맹신했죠.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며 모두가 읽는 그 바이블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맹신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크라시안이라는 그 학자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런 식의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아까 우리 말했듯이 결국은 이해 가능한 어떤 언어 자극을 많이 주면은 언어 학습이 잘 일어난다라고 크라시안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죠? 네네, 그렇죠. 그게 크라시안이 처음에 가정을 둔 것은 미국에서,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미국 아이들, 그리고 저기 모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이제 모국어를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크라시는 acquisition이랑 learning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acquisition은 뭘까요? 한국말로. acquisition이 되게 큰 말 중에 하나인데, 습득, 언어를 습득하는 건데, 그렇죠. 언어의 습득이 뭔가요? 우리가 acquisition의 경험은 모두가 있을 텐데, 그렇죠. 한국말을 배운 건 acquisition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습득이 되어서 언어를 자유자재로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약간 습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문법에 맞게 언어 사용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을 하려면은,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 한국말 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사실은 영어를 할 때도 그런 과정은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가령 일본어를 한다든지 좀 더 그 능력이 부족한 언어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 영어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전 좀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아직 그 습득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도 습득은 아닌 게, 그리고 또
한국말도 마찬가지인가? 교수님 앞에 서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교수님 앞에 서면은 무서워도, 아이고, 교수님 안 무서운 사람인데. 아, 교수님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소프트한 교수님 앞에서도 나는 무섭다. 그렇지.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는 그래도 무섭긴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내가 문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서 교수님 앞에서 말을 하진 않잖아요. 다시 생각하고 말해요. 뵙겠습니다 할 때 배로 얘기해야지, 배 발음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한국말 할 때는 어휘 선택이 한국말 할 때는 쓰인다는 거고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영어로 발제를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교수님한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으니까 그때 좀 영어를 쓰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문법과 단어 선택에 좀 고급스러운 걸 쓰고 싶다. 맞아. 좀 고급지게 말하고 싶다. 그런 느낌. 항문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맞아. 싸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자꾸 웃는 소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니디션이 오네. 그래서 에크디션은 습득인데 우리가 한국말을 배웠던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국말을 원어민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 거의 완벽하게 아마 그런 것이 습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earning은 뭘까요? 이제 크라션이 이제 습득과 러닝을 나눴는데 이제 크라션이 습득과 러닝을 나눈 이유는 과연 배운다고 습득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배운다고 되겠어? 이런 거 아니야? 배운다고 원어민 상태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눈 거예요. learning은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어휘를 배우고 글을 해석하면서 읽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고민을 하면서 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훈련 과정을 사실은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크라션은 언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acquisition, 즉 습득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일부분 공감도 되는 게 저희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난 아직까지 원어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평생 아마 될 수 없을 거다. 이런 가정한다면 그래 습득은 러닝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미국에서 10몇 년 동안 쭉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에쿠디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지금을 가정하니까 조금 좀 고민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갔다고 가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right 지금 now? right now? 그래도 안 돼. 난 안 돼. 난 이미 틀렸어, 먼저가. 근데 외국 가서 왜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교포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은 과연 완전 습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우리 과에 있는 그 준 H 그분 있잖아요. 네. 이 실명 밝혀도 되나요? 그 H군은 H군 너무 어린 느낌이다. H님. H 선생님. H 선생님은 너무 어릴 때 가지 않았어요? 되게 어릴 때 갔죠. 그쵸. H 선생님은 네이티브 같은 느낌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네이티브 같은 느낌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한국식 발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식 억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더 조금 살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살긴 했지만 그래도 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좀 살고 중학교 때 좀 살고 고등학교 때 좀 살고 그런 분들은 뭐 한국인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원어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near native? near native 수준인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 크러션이 말하는 그 경지까지 가려면 나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크러션이 말하는 그 습득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배드민턴을 배워서 국가대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포츠로 딱 따졌을 때에는 눈 감고도 친다.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상태. 정말 내가 팔을 움직이는 게 내가 지금 배드민턴 쳐본 적이 있어요? 네, 좀 쳤었죠. 제가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운동을 진짜 못하는데 남자친구가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같이 치자고 해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드민턴 처음 칠 때에는 배우잖아요. 하나씩. 이거 하이 클리어, 뭐 이거 푸시, 뭐 하이 이거 클리어. 헤어핀. 조금 알아요? 헤어핀. 조금 알아요? 아니, 수업 들은 사람. 이제 머리로 배드민턴 그렇죠. 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헤어핀 처음에 연습하고, 그다음에 하이 클리어 연습하고, 할 때 동작은 이래야 되고, 스냅은 이래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무한 반복돼서 내가 뭘 하는지도 뭐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순간순간 대처하는 그 용대님. 잘생기신 용대님. 저는 그 정도 이상 되는 게 사실은 습득이라고 생각을 누구 했어요. 얘기하나 봤을 때. 이용대. 이용대님. 너무 잘생겼잖아. 아, 저 하트 나일 때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정말 그분 때문에 배드민턴이 좋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진짜 원어민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담으로 나눴던 연구 중에 스웨덴에서 한 연구였나? 왜 백색 실험한 연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색 소음 가령 진짜 원어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왜 우리가 막 뭔가 시끌시끌한 곳에 있어도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잘 듣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우리가 시끌시끌한 곳에서 잘 들을 수 있는가, 백색 소음이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는가, 이건 좀 새로운 전 연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령 그런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몇 개를 더 포함해가지고 원어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했더니 그때 원어민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원어민처럼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실제로 거기에 스웨덴 그 애들 대상으로 한 실험은 걔네들이 스웨덴에 도착한 시기가 3살 미만 뭐 이럴 때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걔네들이 그랬다는 거죠. 3살부터 살아도 원어민은 안 된다. 원어민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습득의 경지는 진짜 되게 엄청 높은 건데 엄마들이 물어보면 우리 애가 영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원어민이랑 자유자재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유자재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습득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하고 그래도 사실은 자유자재로 말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맞아요. 어렵겠다. 되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진짜 요하게 되는 거죠. 그 학습자, 당사자의.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진짜 크라시엔에 다시 돌아가서 크라시엔은 에크디슨이랑 러닝이 같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같지가 않나 봐요. 맞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게 많죠. 어떤 논란이 있나요? 그러니까 크라시엔의 입장은 되게 강경한 입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금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서 공부해봤자 습득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크라시엔의 이제 입장인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실 입장도 되게 많죠. 그렇죠.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하니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가정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라시안의 반대에서 해보니까 되더라. 연습을 정말 많이 하면은 그래도 습득 수준까지는 가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꽤 있었죠. 희망이 되네요. 희망이죠. 희망이 되네요. 그죠? 누가 있었죠? 유식하게 학자의 이름 얘기해봅시다. 반대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인터페이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는 뭔가 교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퀴지션이 러닝이 될 수는 없겠구나. 러닝이 짱재밌겠다. 습득했는데 갑자기 그럴 수 있나? 러닝이 에퀴지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알리스터기나 디케이서가 이게 교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식을 얘기할 때 약간 에퀴지션이랑 learning과 마찬가지로 declarative knowledge가 있고 procedural knowledge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declarative knowledge는 한국말로 딱 바꿔 말하면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말 어려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려워. 그치? 선언적 지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선언적 지식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단어,
문법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거죠. 나는 되게 재밌었던 게 국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문법 시간에 문법을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영어에 빗대어서 가르쳐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네, 영어 문법을 먼저 배우니까. 그렇지. 걔네들이 한국 문법은 모르고 애들이 보통 영어 문법은 알잖아요. 이게 어순이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사실 우리는 한국말을 얘기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얘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주동목이야. 이렇게 생각을 규칙을 아이들이 탁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의문론적 지식이라든지 뭐 한국어 문법 이런 걸 얘기할 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국어 선생님들이 영어 문법이랑 같이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언, 체언 이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어 문법 지식이. 근데 우리가 이미 명사, 형용사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쓰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어는 declarative knowledge가 있는 거죠. 엄연히 말하면 선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어순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인 거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같은 거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식 자체가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글로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거 문법적으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이제 약간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procedural knowledge는 한국말로 풀자면 절차적 지식인데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그 절차 안에서 약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라는 건데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국말 같은 거 우리는 한국의 문법은 잘 알지는 못해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소음 속에서도 MC 소리가 나를 부리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다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가령 우리가 요리를 엄청 잘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요리를 잘하는 우리 엄마는, 엄마 요리 잘하나? 그 엄마는 절차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요리를. 엄마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 오늘 아침에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봤어요. 처음으로 난생. 근데 나는 만들려면은 레시피를 찾아. 그래서 고춧가루 2숟갈, 매실청 1숟갈, 생강 다진 거, 이렇게 마늘 한 스푼 이렇게 계량돼서 나는 있어야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엄마들은 딱 먹어보고, 뭐가 부족하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마가, 그거 좀 넣고, 그거 좀 넣고, 적당히 넣고, 그거 그리고 간봐서 이상하면 좀 더 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는 레시피도 공부를 하잖아요. 아까 가정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레시피를 딱 외우고 있어. 이거는 선언적 지식이고, 근데 레시피를 보든 안 보든 거의 안 보겠죠? 안 보고 그냥 요리를 잘해. 이게 절차적 지식이겠죠. 그렇죠. 모든 요리를 잘할 경우 특히나 그렇죠. 특히 그렇겠죠. 화장을 겁나 잘해. 근데 화장을 글로 배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화장을 눈썹산을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바로 선언적 지식이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절차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혹은 습득이 되었다. 요 단계는 요리를 따졌을 때는 최현석 셰프. 그렇죠. 정말 마스터 셰프 정도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나 이현복 셰프. 이현복 셰프. 감동이, 이현복 셰프 후각이 이렇게 거의 일반인보다 낮으시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잘하시는, 그게 바로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감이다. 사실은 요리사들도 연습을 그래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밤새서 개발하고 밤새서 여러 번 계속 실패해도 계속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사실은 가는 거죠. 그 국가대표급이 된 거네. 그렇죠. 러닝에서 에크디션이 된 건가?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들도 완전 자기가 막 완벽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존경합니다. 제가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원치도 않게 BMI를 해준 거예요. 체지방이 표준을 넘은 거야. 왜 말랐는데? 감사해요. 하지만 마른 비만이었나 보죠. 돼지였던 거야. 구성품이 돼지였던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PT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꼭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배웠던 거 뭐 하시고? 근데 선생님 그거 뭐였죠?
이거 어떻게 근데- 하는 거였죠? 팔, 이거 이만큼 뭐였죠? 올리는 거였나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이 숨을 들죠. 언제 쉬고 언제 내쉬고 이런 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노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만정 지식. 근데 철저덕 지식이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거 알아요? 저 나름 운동 오래 했거든요. 저 PT 2년 받았어요. 어. 근데 2년 정도 받으면은 꾸준히 주 3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좀 괜찮은데. 구성품이 좋구나. 근육 좀 있고. 농담입니다. 근데 그렇게 2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생각이 들었던 게, 2년을 해도, 2년을 정말 거의 꼬박했다시피 했는데도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계속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인식을 가는구나.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PT가 계속 필요해요. 계속 나를 계속 봐주면서, 이거 잘못됐어요. 다리 좀 더 하세요. 5번 더 하세요. 10번 더! 3번만! 뭐 이런 거. PT가 주셔야지만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너무나 멍청하다. 이게 이렇게 안 헤어지나? 몸도 안 따라가는데 그 과정도 안 헤어지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언어도 다 돌아오면 언어도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되게 우리가 쉽게 저 정도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기 TV에 나오는 저 사람이 이렇게 후루룩 얘기하듯이 나도 원어민처럼 이렇게 후루룩 얘기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막 하고 싶고 쓸 수 있는 말 쓰고 싶어. 요 정도까지 단계에 가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정말 그 셰프들이 그 마스터 셰프가 되기까지의 그 기울였던 그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영어에 그 정도 투입을 했을 때에도 이게 사실은 국가대표 그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경지가 우리가 습득의 경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T나 원어민이 결국은 사실 지금 많이 흐지부지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원어민 선생님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얼마나 영어 늘겠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24시간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막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사실은 보통 많은 학교에서 많이 뺐죠. 지금 고등학교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한다 하면은 영어 잘할 수 있나요? 한숨이 나오네요. 근데 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만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네. 뭐 원어민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괜찮고 그래도 우리가 인풋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러쉬의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한국의 그 영어 교육 상황을 봤을 때 이 이론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이 습득이 될 수 있느냐 학습을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한국에서 한다면 저는 습득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난 평생 영어만 판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영어는 평생의 작업이 되어야 한다. 어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는 40년 동안 영어를 배웠다. 맞아요. 나는 40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 근데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입을 했겠느냐. 하지만 나는 지금도 습득의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공부하신다고.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하시잖아요. 저희 교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단어 8개를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더 이상 찾을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팅을 하는 거죠. 단어를 모르는 단어 거의 없는데 그 모르는 단어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외우시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고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쓰시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름. 힘들다고 소름 하시더라고요. 돋았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간 미개한 존재로 선생님이 이게 너희가 그런다고 할 수 있겠어? 나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되긴 낼 수 있겠으나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는 생후 7일이 되면은 이미 엄마의 소리와 엄마의 소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대요.
생후 며칠? 7일. 7일? 되면은 엄마의 소리와 엄마의 소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걔는 그때부터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 생후 7일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의식적으로 애가 영어를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부터 언어에 노출이 되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지만 계속 하면서 영어 공부를 오래 해야지만 습득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뭐 불가능하지만 원어민 단계는 불가능하지만 뭐 러닝이 애퀴지션이 거의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러닝이 애퀴지션으로 부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인풋을 너무 또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원어민 수준까지는 못 돼도 어느 정도까지 MC 소리만큼은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욱 잘하시길 기원해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을 한번 말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영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영어 열심히 해보자. 가자. 영어 다른 과목과 좀 다르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될 것이다. 네. 국가대표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목적에 맞춰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는 결론이네요. 열심히는 해야죠.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여태까지 우리 그 논의의 목표 아니었어요? 논의의 그 목표가 아니었어요? 요지 파이팅. 아니었어요?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자, 다음 시간은 성인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블랑 쌤이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너도 나도 시원해지고 뇌에